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교재에서 파트 1 앞에 있는 내용들, 이거는 따로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재에 제공되는 문제와 실제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시험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도형 작업을 위해서 파워포인트 도형 변경하기에 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도형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도형이 어떤 모양으로 변경되는지를 미리 보고 한 번쯤은 따라서 도형을 변경시켜 보세요. 그래서 교재의 준비 과정 모두 읽어봤다면 그 다음에 파트 1로 넘어오기 바랍니다. 파트 1 시험 유형 따라하기에서는 ITQ 파워포인트에 대해 출제되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총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1의 동영상 강의는 최대한 교재 출제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후에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하는 수험생 중에는 이기적 교재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의 강의를 함께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기능에서 강사마다 기능의 작성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강사마다 어떤 기능을 작성할 때 작성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결과물이 동일하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작성 과정 평가가 아닌 결과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든 출제된 지시와 결과물을 보고 동일하게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출제된 기능 작성 방법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딱 한 명의 강의만을 보고 그 방법대로만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는 것은 좋은데요. 시험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시험 준비 기간에는 여러 가지 기능 모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 한 가지 방법, 자기한테 제일 맞는다. 그 방법으로만 반복 연습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 챕터로 전체 구성 작업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파트 1, 챕터 1번 전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파워포인트 2021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파일 저장부터 하는 건데요. 먼저 교재 설명대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교재에선 먼저 문제 보기 나와 있고요. 핵심 기능이 나와 있죠.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파트 1 앞쪽에서 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트 2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뒤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여기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먼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대충을 살펴봐 주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강의를 같이 봐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교재에서 전체 구성에 대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먼저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총 슬라이드 6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동일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기능으로 보면은 기능과 바로가기 키, 메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 기능 하나로만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저장 기능, 단축키 사용하는 게 빠르다면 왼손으로 컨트롤 S키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사용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빠르다, 그렇다면 마우스로 바로 저장, 이걸 눌러주면 되겠죠. 동영상 강의에서는 바로가기 키, 메뉴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매번 같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보통은 하나 또는 2개 그렇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먼저 페이지 설정부터 해야 되는데요. 교재의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보면은 첫 번째 장엔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뒤쪽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 슬라이드 1번 이 조건의 상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도 첫 번째로 그게 지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기를 A4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위에 도구 또는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디자인으로 가주세요.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슬라이드 크기 있죠. 연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건에는 크기를 A4로 설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화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이걸로 선택,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설정할 거 없습니다. 방향 슬라이드에서 가로,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 이거는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어느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맞춤 확인 이걸 클릭할게요. 그러면 화면 조금 바뀐 게 아주 잠깐 보일 거예요. 교재에서 기적의 팁이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는 팁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할 때 이게 감점인지 아닌지 이런 애매한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다,
이런 것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도 교재 보면서 같이 봐주세요. 이제 전체 구성의 조건 2번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 메뉴에서 보기로 가주세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작성하든 상관없는데요. 교재에서는 제일 첫 번째 이 1번 마스터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제가 잠깐 화면을 바꿨는데요. ITQ 시험 주관사에서는 시험에 대한 감점사항 몇 가지는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 시 레이아웃 이거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레이아웃에 작성하든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작성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다른 레이아웃 선택해서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든 여러분은 슬라이드 마스터 나갔을 때 만들어진 슬라이드에서 출력 형태하고 보이는 그대로만 작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답 파일 열어서 확인했을 때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레이아웃 다른 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것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바로 하단에 날짜 및 시간 그리고 바닥글 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또는 두 개 같이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설정 안에 오도록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눌러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지만 삭제하지 않고 아예 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진 슬라이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감점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교재대로 이렇게 두 개는 삭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전체 구성 조건에 보면은 제목에 대한 것 그리고 하단 로고에 대한 것 있는데요. 보통 왼쪽 아래에 로고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하단 로고 그림 삽입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에서 삽입으로 가주세요. 이미지에 그림 있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 이것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파일의 저장 위치는 전체 구성 조건에 지시되어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폴더가 모두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컴퓨터에는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이 폴더는 없겠죠. 그러니까 ITQ라는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역시 픽처 폴더 이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이기적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은 교재마다 부록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 파일 안에 있는 픽처 폴더 그것을 통째로 ITQ 폴더 아래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림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시되어 있는 로고 2.jpg 확장명이 저는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보기 설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확장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파일 이름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그림에서 확장명에 따라서 JPG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PNG 파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 바로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한 다음에 삽입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모두 그림이 이렇게 삽입돼요. 그림이 삽입되면 이렇게 바로 선택되어 나타나는데요. 위에 메뉴 보면 그림 서식이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조정이 있죠. 색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가면 투명한 색 설정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배경, 회색 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 그러면 배경이 없어졌죠.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리고 테두리에서 이렇게 잡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그 모양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파일이 제공되지 않지만 여러분은 정답 파일 보면서 연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파일에서 파트 1 시험 유형 따라하기에 있는 정답 파일 불러와 주세요. 정답 파일의 이름은 챕터의 제일 첫 번째 상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열어주고요. 혹시 편집할 거냐 물으면 여기에서 편집 눌러주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디에서 작업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크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파일에서 크기와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제공되는 문제지에서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하단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 조절할 때 가로와 세로 동일한 비율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서리에 있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걸 잡고서 마우스로 크기 위아래로 움직이면 가로와 세로 크기 동일한 비율로 조절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하단에 샵 표시되어 있는 이 점선 상자가 있죠. 이것을 먼저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글꼴에서 글꼴과 크기, 여러 속성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는 문제지 어디에 봐도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는데요. 출력과 비슷하게 저희는 크기만 조금 키워 놓을게요. 글꼴에서 크기를 16 정도로만 키워 놓으세요. 번호의 색상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잘 보이게 테마색에서 색상 이름 검정 텍스트 1 이걸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이제 다시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선 텍스트에 머리글 바닥글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항상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 두 개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저희가 딜리트로 삭제했던 거 있죠. 날짜하고 바닥글 이거는 삭제하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걸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슬라이드 1번 여기에는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제 전체 구성의 조건에서 하단 로고 위쪽에 나왔던 것 제목에 대한 거 설정 안 했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제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목의 내용만 다르고 뒤에 나타나는 도형 2개 항상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 슬라이드 마스터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지만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재에서 모두 흑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ITQ 시험 모든 과목이 흑백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색상이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색상 지시된 게 있고 지시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시 교재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다른 문제들 거기에서 답안 작성 요령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 4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도형 작성 이거 먼저 할 텐데요. 먼저 삽입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있죠. 여기 도형 있습니다. 이걸 열어주세요. 그러면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여러가지 도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이 도형들은 도형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도형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자꾸 만져보면서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 첫 번째 문제보기에 나왔던 그걸 다시 봐주세요. 그러면 제목에 대한 뒤쪽의 도형 2개가 어떤 건지 보이고 있죠. 보통은 뒤쪽의 도형부터 먼저 만드는데요. 교재 설명에 따라서 이번엔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이름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직접 보고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요. 도형 목록 다시 열어준 다음에 사각형 여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한쪽 모서리만 둥근 것, 둥근 한쪽 모서리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정확한 크기로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도형을 만든 다음에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그 크기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핸들, 동그라미들이 있는데요. 노란색 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잡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고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 놓아도 돼요. 그리고 시험지는 흑백이라서 이 색상을 알 수가 없어요. 색상 지시가 없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글자의 색은 답안 작성 요령에서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문제지에 글자가 흰색이라면 이 배경색도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해주는 게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어두운 색 중에 색상 아무거나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깔, 조금 진한 색깔이라 흰색으로 글씨 써도 잘 보일 텐데요. 이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색상 바꾸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 이렇게 눌러주고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에서 테마색에 임의의 색, 이 중에 아무거나 어두운 색 하나 선택할게요. 그러면 색상 바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시에서 제목 글꼴에 대한 거 보면은
도형은 선 없음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아래쪽에 윤곽선 없음 이거를 꼭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론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역시 이름이 없죠. 삽입에 다시 도형 이렇게 열어줘도 되고요.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제일 왼쪽에 바로 도형 삽입할 수 있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해당 도형 찾아주면 되는데요. 현재 문제지에서 보면은 도형의 모양이 이쪽만 오른쪽에 아주 작게 모양이 보이고 있고 왼쪽에는 모양이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오른쪽에 이 나와 있는 부분 이것만 정확히 맞으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도형이 많습니다. 사각형 이 그룹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내려가면 순서도에 여기에도 철이라는 도형 이것도 동일한 도형이죠. 그리고 블록 화살표에서 이러한 도형 이것도 역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도형을 회전시킨 다음에 이 도형이 뒤쪽에 가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동일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도형은 어떻게 보이든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도형과 동일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ITQ 시험 주관사에서도 FAQ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형의 윤곽선, 색상 이거에 대해서 도형 작성 시 기본값으로 작성하셔도 되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설정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험자가 보기 좋게 선 두께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변경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형을 만들어주는 슬라이드 6 이거에 대한 이런 FAQ 내용이 있는데요. 도형명이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력 형태가 동일한 도형이라면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6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성 이 마스터에서 작업하는 것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형을 해도 되는데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도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도형 삽입 다시 여기서 사각형에 이걸 찾는 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직사각형으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번 도형도 색상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 이 두 개 도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도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뒤쪽에 있는 도형의 색상이 조금 옅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 옅은 색으로 바꿀게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테마색에 아래쪽에 옅은 색들 많이 보이죠. 이거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래서 색상이 옅은 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흑백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옅은 회색, 짙은 색으로 지정했다면 이거는 짙은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먼저 도형 윤곽선 여기도 없애야 되니까 윤곽선 없음 해놓고요. 실제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 메뉴에 보기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회색조나 흑백 있죠. 회색조 눌러볼게요. 색상이 시험지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옅은 색과 짙은 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지하고 정확하게 회색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아니면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다시 컬러 보기로 돌아갈게요. 앞에 도형이나 뒤에 도형 어느 걸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이번엔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 이걸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앞에 도형보다 뒤에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도형 뒤쪽으로 갔죠. 이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쓸 수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상자를 클릭해 선택을 하세요. 이게 뒤쪽에 가려져 있으면 안 되죠. 선택한 후에 이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2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과 크기를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글꼴 설정할 텐데요. 다시 홈으로 가주세요. 글꼴에서 먼저 목록 열어서 글꼴 찾으려면 글꼴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면 찾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 그냥 글꼴을 직접 이름을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름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직접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에다 글자 크기 40 입력해서 엔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옆에 글꼴 크기 크게 작게 이게 있어요. 이걸로 해서 선택을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 이거는 갓 써있는 여기에서 테마색에서 흰색 배경일 이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는 여기 단락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 맞춤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정렬, 왼쪽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자의 너비는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과 동일하게 맞춰 놓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드의 전체 너비 여기에 맞게 이렇게 키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이 이름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에요.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메뉴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게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1번 슬라이드, 여기에서는 체크 따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여기는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는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제목에 대한 도형과 제목, 이게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 작업은 슬라이드 마스터 첫 번째 거로 작업했을 때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해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걸 하는 거고요.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을 때는 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전체 구성에 따라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선택되어 있든 상관없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모두 작성을 완료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작업을 잘못하면은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계속 추가적인 감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전체 구성에 지시된 대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빠져나오면 슬라이드는 하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축소판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총 6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홈탭에서 슬라이드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엔터키 또는 컨트롤 M키, 단축키 컨트롤 M, 이걸로 하는 거는 슬라이드 그룹의 새 슬라이드 위에 아이콘 있죠. 이게 아래쪽과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단축키로 컨트롤 M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엔터키 눌러도 바로 복제돼서 새 슬라이드가 추가돼요.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요. 우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제목 사용하는 이 슬라이드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에 텍스트 입력하시오에서 표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림 삽입할 수도 있는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아닌 다른 슬라이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2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그룹에 위에 레이아웃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제목 및 내용, 이걸 선택해 놓으면 이 모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새로 추가할 때 단축키 컨트롤 M 또는 엔터키 또는 슬라이드 그룹의 새 슬라이드, 여길 열어서 제목 및 내용, 이걸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위에 이 아이콘, 이 도구를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그냥 2번 슬라이드에서 엔터키 누르면 위와 동일하게 이렇게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6번까지는 동일한 슬라이드 모양이고요. 그리고 1번 슬라이드는 제목과 부제목 입력할 수 있는 이 슬라이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1번 슬라이드는 제목과 부제목 입력할 수 있는 슬라이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에서 6번까지와 1번 슬라이드의 차이점이라면 왼쪽 하단에 로고 나타나고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고요. 위에 제목 도형, 제목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전체 구성, 여기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 아직 안 했으니까 저장하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S키라고 했죠. 또는 왼쪽 상단에 이 아이콘 클릭을 해주면 돼요. 또는 왼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화면에서 여기에 파일 저장 위치 나타나는데 문서 나타난다면 바로 문서 폴더로 갈 수 있겠죠.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찾아보기, 여기에서 문서 폴더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문서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서가 있으니까 이걸 클릭할게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을 한다고 했죠. 파일 이름,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 답안 폴더에 지정되어 있는 형식으로 파일 이름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재에서 파트 1은 각 기능들 쪼개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정해 주세요. 저는 이 상태로 이렇게 지정할 건데요. 꼭 ITQ 폴더, 여기에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서만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싶은 곳에 저장을 해주세요.